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정무 수의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변은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다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견의대에서 지금 반려동물과 동물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때문에 지금 학생들 대학 수업이 지금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저 또한 이제 그 온라인 방송을 준비해야 돼서 개아토피 클리닉 요 수업도 요 방송도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개아토피 관리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로 강아지들이 발가락 핥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아지들이 발가락 핥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왜 핥는지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애가 너무 무료해서 습관이 돼서 너무 무라니까 심심해서 이제 그렇게 핥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발가락 사이에 지간염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하면 말라제시아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핥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습관적인 부분이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해줄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개들이 발가락 핥는 그건 거의 대부분이 개 아토피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발가락 핥는다 하면 개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문제 접근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관리해 주어야지 반려견의 어떤 발가락 핥는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서 소독을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당시 아토피 처형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발가락을 이제 핥기 시작하는 거. 그게 보통 이제 강아지마다 다른데 생후 한 1년 정도, 아니 1년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애들이 발가락 핥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들이 가끔 가다가 그냥 발가락 핥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왜 핥지 하다가 병원에 가면 대수롭지 않게 소독해주거나 아니면 주사 맞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주사나 그런 걸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증상이 점점 이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지금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반려견이 아토피다 하고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찾다가 이 방송까지, 아니면 저희 동물병원 블로그를 접하게 되면서 이 방송까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개에게 아토피가 있구나 하고선 이것저것 이제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거는 강아지들이 발가락 핥는 그 시점, 지금 굉장히 많은 개들이 발가락 핥고 있거든요. 그 개들이 이게 발가락 핥는 게 아토피 초기 증상이구나 하고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그때부터 해결했다 그러면 강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발가락 핥는 문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림을 사진을 보면 요거가 뭔지 다들 아시죠? 샌베이 과자, 옛날 과자라는 거. 이거를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끔 손님이 와서 올 때 사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가다가 요 과자를 사 먹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요새 자판으로 아니면 차 같은 데서 정말 트럭에서 이런 과자를 팝니다. 그래서 몇 번 사다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손가락 끝이 정말 그건 느껴본 사람은 뼛속 안에서부터 가려움증이 엄청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가락 끝이 막 가렵다고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세 그런 거 약을 처방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해결책인가 이제 하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런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사람이 손가락 끝이 가렵다고 해서 사람 병원 갔을 때 면역 억제제까지 처방 안 할 거예요. 사람 병원에서.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처방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과자를 먹고 손가락 끝이 가려운 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저야 이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과자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런저런 과자 또 얼마 전에 이제 사탕 같은 거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막 손이 막 가려워요. 그 연관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탕 맛있으니까 먹었다가 내가 또 괜히 먹었구나 하고 이제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차단해 나가는 것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먹는 건 그대로 그냥 간식이나 그런 거 계속 과자나 그런 거 계속 먹으면서 가려우면 약 먹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강아지의 발가락 사이에 하는 거 그것도 똑같습니다. 애들이 발가락을 하는 원인이 뭘까를 갖다 그걸 찾아서 그걸 갖다 배제해 줘야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그 부분은 습관이다 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사는 주사대로 그렇게 맞으면 물론 주사 맞을 때는 괜찮아져요. 약 먹고 그럼 괜찮아져요. 가려움이. 근데 약 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요 과자를 먹었어요. 아니면 사탕이나 다른 과자를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 손가락이 가려워요. 왜 제가 과자를 먹었는데 손가락이 가려울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과자를 먹었는데 왜 손가락이 가려울까요?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저런 과자를 먹으면 손가락이 가렵죠? 강아지의 발가락 사이를 핥는 거 그것도 똑같은 방식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강아지들이 발가락을 핥는지 제 손가락이 과자 먹고 왜 가려운지 손가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발가락 핥는 거 왜 발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과자를 먹으면 과자 안에 이런저런 방부제, 식품 첨가물 그런 것들이 장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장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뭔가 화학물질은 염증 반응을 통해서 제거를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뭔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반응을 장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장기가 손상받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은 일단 몸에서 주요 장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피부에서도 더 멀리 있는 요 손가락, 사지 말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 끝에서 염증 반응을 해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그런 과자를 먹고 가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주시는 것 가장 첫 번째 그 과자를 원인이 과자이기 때문에 첨가물이 들어온 그 과자를 끊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가려움증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너무 이제 일단 가려우니까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아로마 스프레이나 그런 걸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완화됩니다.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거, 디톡스나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손가락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강아지에게서도 똑같습니다. 강아지가 발가락 핥는 것, 이거 절대로 그냥 습관,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가렵게 하는 뭔가가 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토피의 원인. 가장 첫 번째는 사료나 간식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와 사료 첨가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토피의 원인이 그거 말고도 생활 주변에 있는 세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해서 또 바깥에 이제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다 아토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할 때 가장 주된 어떤 원인은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부제, 사료 첨가제, 그거가 발가락을 핥게 하는 원인입니다. 지금 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서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 방송을 지금 봐야 되는 사람들은 강아지들이 지금 발가락을 핥고 있는 애들, 근데 다른 증상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키우는, 그런 개들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참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볼 쯤 되면 이미 한참 피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보게 될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 몸에 안 좋은 것이 계속 누적되어져서 몸에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날 때 좀 요 방송을 본다는 거. 처음에 강아지들이 발가락 핥기 시작한 그때, 그 강아지 때부터 이게 아토피 초기 증상이구나. 그러면 뭘 피해주지? 피해줄 거 많거든요. 그것들을 갖다 관리해줬으면 강아지가 스스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토피 상태가 심해지지 않아요. 근데 초기 증상, 발가락 핥는 것, 그거를 그냥 그거를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해서 이게 그거나 따라서 뭔가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때는 스테로이드나 그런 걸로 이제 증상을 없애하는 그런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가려움증이 없으니까 낫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이 그때 가서 이게 낫는 거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방법을 찾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상태고 여력도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핥는 거, 이거는 그냥 강아지가 습관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아지가 발가락 핥는 것, 그거는 아토피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발가락 할 때는 아토피를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먹는 거, 간식, 정말 고민해서 방부제, 사료 첨가제 없는 거를 먹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약을,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약을 너무 가려한다 그러면 삶의 질을 생각해서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몸에서 독소를 빼내주는 디톡스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반려견에게 면역을 억제하지 않고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가 발가락 핥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개들 정말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